번째 테마의 첫 번째 암기 과목은 뭐가 되냐, 암기해야 될 품목은 뭐가 되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역수관계.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가 의미하는 거,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그 다음 코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자, 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P점의 좌표 있죠. P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놓았을 때 P점의 좌표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를 r이라고 놓았을 때, 자 여기 시초선에부터 동경까지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반지름 분의 y 좌표, y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뿔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r 분의 x 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x 좌표 분의 y 좌표. 자, 이렇게 불러내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코시컨트 세타를 만들어내면 결국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y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y분의 r이다. 뭐 이런 지금 느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때 1, 4분면은 올, 2, 4분면은 싸, 3, 4분면은 탄, 4, 4분면은 코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 2, 4분면이 사인만 플러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코시컨트도 플러스가 되겠죠. 코시컨트가 사인 세타분의 1이 되어지니까 이거의 뭐는 같다, 부호는 똑같다.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하나 받아들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죠. x가 0이 들어갔을 때 탄젠트 세타와 시컨트 세타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y가 0일 때 코시컨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분모가 0이 되어지는 값은 우리가 정의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뭐 저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으로 두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있죠. 요 품목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암기해야 될 두 번째 품목이 되어지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태가 되어지는 거는 또 정해져 있죠. 뭐가 또 처음 출발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분모의 양변을 내가 뭘로 나누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고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봐라. 그럼 얘가 뭐가 되니?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1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해됩니까? 자, 반대로 내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요 정도에 대한 두 개는 뭐 이제 앞으로 그냥 입에 좀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냐 사인 제곱으로 나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지만 그때마다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고 그냥 뭐 좀 입에 좀 익혀. 1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선생님 이거 어떨 때 써먹는데요? 나중에 적분할 때 우리가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세타다 라는 걸 적분을 치려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1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어지니까 결국 얘는 자 뭘 미분하면 1이 되니? 세타가 되겠죠. 뭘 미분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니?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물어볼 땐 시컨트 제곱 세타를 물어보진 않죠. 탄젠트 제곱 세타를 물어보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값이 되고, 시컨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미분차에 나오고 얘는 세타를 미분차에 나오니까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라는 거에 활용하는 데 또 써먹기 때문에 저 정도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 품목 하나 머릿속에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건 뭐 외워도 되고 외워 놓지 않아도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 이제 통분을 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야? 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결국은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받아 놓으시고. 자, 623번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 풀 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제곱에서 풀지 않고 이렇게 푼다는 거. 자, 마플 시너지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표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다가 세타라고 한번 쓰신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이 되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7, 7은 49, 1 뺐으니까 루트 얼마가 되니? 4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아직 여기는 뭐가 완성이 안 되는 거냐면 이 세타 값이 몇 사분면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가 아직 안 된 상태죠. 다 무시하고 갑니다. 일단 무시하고 지금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가 양수 나왔다. 그러면 이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 그럼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플러스니까 얘하고 얘가 플러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인 세타 분의 1이죠. 그럼 사인 세타가 이거 분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분해니까 루트 48분의 7이 되어지고 탄젠트 세타는 자 이거 분의 이거니까 루트 48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니? 7이 나오겠죠. 만약에 얘가 4사분면의 각도였다고 하면 그러면 코사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을 곱해도 부호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런 느낌으로 답이 나오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 문제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시면 되고 두 가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들은 조금 생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별로만 가니까. 자, 보세요. 628번. 여전히 628번 문제를 내가 대하는데 여전히 각변환이 불편하다. 절대 안 됩니다. 각변환은 우리가 이제 수원에 나와 있는 이제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각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쪽이 이제 y축 기준. y축 기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y축 기준이라는 단어를 썼어 선생님이. y축 기준이다. 이 y축 기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분면을 갖다 만들어 보면 사분면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x축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y축 기준으로 사분면이 만들어지는데 x축의 각도는 뭐를 결정하냐면 얘가 0도죠. 그 다음에 얘가 90도 즉 2분의 파이죠. 다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70도 2파이 360도 다음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다시 4파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쪽 x축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8파이 9파이 10파이 이렇게. 반면 이 y축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그러니까 앞에 2분의 3파이가 붙었다는 얘기는 y축 기준으로 읽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x축 기준으로 읽냐와 y축 기준으로 읽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읽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분면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지만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죠. 서로 부호가 다른데 등호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코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세타 분의 1 값을 의미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은 뭐를 의미하니? 마이너스 3분의 4를 의미한다. 바로 직각삼각형 그리신 다음에 세타라고 놓고 부호 빼고 3하고 4를 쓴 다음에 9하고 16이니까 얘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는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가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되겠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5분의 3. 자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순서 잘 보시고 어려운 건 아닌데 잔실수가 많이 나오는 형태의 값들이니까 잔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방금 쌤이 풀어준 대로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그래야 실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20번 근과 계수의 관계 저런 것들은 뭐 흔한 문제이니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짜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각변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각변환 또 들어가 볼게. 자 보세요. 자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y축 기준이 되면 다시 한번 거기다 써놔라. y축 기준이 되면 자 이거 딱 써놓으라고. y축 기준이 되면 선생님 y축 기준이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가 붙었거나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가 붙었거나 2분의 5파이에 세타가 붙었거나 이런 식으로 y축 기준이 되면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 라고 이렇게 자 머릿속에 코탄젠트가 아니죠.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라고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십니다.
반면 x축 기준이면 x축 기준이 무슨 말인데 파이에 세타가 붙었다거나 2파이에 세타가 붙었다거나 3파이에 세타가 붙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변함이 없죠.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가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로 간다. 자, 요 정도에 대한 짜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 이거지. y축 기준이죠. y축 기준이니까 탄젠트 조심하세요. 데리고 올 때 이거 다 데리고 옵니다. 마이너스 세타 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분면에 따른 부호 체크하세요. 탄젠트 마세타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1사분면이죠. 탄젠트 부호 플러스죠. 서로 다르죠? 마이너스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내니까 결국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어지죠. 탄젠트 파이마 세타 한 번 더. 그럼 얘가 뭐가 되니?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죠. 4사분면 탄젠트 마이너스고요. 2사분면 탄젠트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부호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달고요. 튀어나오니까 마탄젠트 세타. 앞에 이거 있었으니까 풀탄젠트 세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요만큼을 구하세요라는 논리가 된다는 거. 그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의미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자 크로스에서 올라가면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 값 구하세요라는 문제고 저것 값은 양변을 제곱을 하면 1마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죠. 그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넘어가서 얼마가 됩니까? 다시 2분의 1이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4분의 1.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 되겠죠? 자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이 왜 마플 실어지가 없냐? 가져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반대로 애우지 않으면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접선의 방정식 앞에까지는 미적분 자체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하시라고 했어. 알겠지? 부지런히 외워서 푸십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또 두 번째 암기 과목, 그지? 자, 테마 2죠. 테마 1의 안에 있는 두 번째 거 덧셈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내용은 나중에 애울게요가 아니야. 이걸 애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애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냥 뭐 외우는 건 아니죠.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덧셈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서 써지는데 부호는 가운데 부호를 쫓아간다. 나름 규칙이 있죠.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이거는 코사인 뭐라 쓰고 사인 뭐라 쓰는데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된다. 나름 규칙이 있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그지? 1마 탄 알파 탄 베타 분의 탄알 탄베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부호가 왼쪽 부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거고 부호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마 탄 알파 탄 베타 분의 탄알 플러스 탄 베타 위에 거. 자, 이런 느낌으로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가 기본 덧셈 정리입니다. 자,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가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나오냐면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 선생님이 그 과정 한 번만 써드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라고 쓴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되겠니?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베타 대신에 자연스럽게 알파를 써보세요.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인 2알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배각 정리가 사실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배각 정리가 나오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저 위에 있는 거 내가 애웠니 못 애웠니에 대한 뭡니까? 그냥 질문이죠.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사인 100도와 코사인 20도 플러스 코사인 100도와 사인 20도. 딱 이거 보는 순간 선생님 이게 사인 100도하고 사인 그러니까 20도 이거 두 개 더한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인 120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30도예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도라는 거는 Y축이잖아. Y축.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30도가 돼요 라고 한 다음에 2사분면 플러스 1사분면 플러스 달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게 A 값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삼각함수를 푸는 안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 뭐를 통해서? 덧셈 정리를 통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코사인 110도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도를 빼게 되면 제가 만들어지는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코사인 30도가 되어지니까 똑같이 B값도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어진다라는 거. 됐죠?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75도 마이너스 15도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탄젠트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니까 루트 3이 되어지겠죠. 저 세 개를 다 더하랍니까? 루트 3, 루트 3, 2 루트 3 이렇게 되어져서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굳이 이거 다시 쌤이 다 하나씩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연습들을 좀 해보시고 암기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자, 635번 두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고요. 다음 도형 문제죠. 자, 삼각형 ABC에서 A에서부터 B까지가 8이고 B에서부터 C까지가 6이고 105도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 이 문제는 그냥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몇 도 구하시면 됩니까? 105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뭐 지금까지의 능력으로는 나는 사인 105도를 계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인 105도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특수각 두 개의 합을 특수각 두 개에 대한 덧셈 정리로 뽑아 먹으면 코사인 45도가 되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사인 45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결국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각도를 갖다 다 구해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 특수각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세요. 630에서 봐봐. 자, 알파는 1,4분면 베타도 1,4분면이야.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 뭐 답이 뭐 이미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거야. 사인 알파는 3분의 1. 물론 제곱에서 구해도 됩니다. 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1, 1마 코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1. 그래서 구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제곱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알파라고 쓰신 다음에 사인 알파니까 3이라고 쓰시고 1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읽으세요. 뭐라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2루트 2분의 1입니다. 부호는 1,4분면이니까 좀 자유로웠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놓은 거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A값입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베타 값이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베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3분의 그 다음에 얼마? 2루트 2. 여기가 2루트 1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여기가 1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구해 놓으시면 사인 값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베타 네, 플러스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B값 나옵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죠. 근데 애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다음 덧셈 정리. 이미 알고 있는 덧셈 정리죠.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싶냐라는 얘기죠. 자, 638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39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640번 문제까지 쭈르륵 동일합니다. 뭐만 조심하자? 부호 체크만 좀 조심하세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나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문제가 될 만한 문제에 대해서만 쌤이 언급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다 보면 쌤 나 이거 막혀요 라는 문제가 나올 만한 거. 자, 흐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쭉 보시면 644번 문제 한번 봐볼래? 644번. 644번은 문제상에 주석을 달아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만 주석을 달면 되냐면 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되어진다? 180도 파이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C라는 값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진다. 자, 요만큼이 내가 보여줘야 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C 값이죠. 그럼 사인 C 값은 뭐가 되니?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덩어리에서 우리가 파이 X축 기준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진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압니다. 뭐 A 플러스 B가 이해각이 아니라는 거 안다고요. 꼭 이해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변환할 때는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각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동일하게. 상관없어 그러면. 그러면 일단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뭐 파이에서 이해각만큼 뺐으니까 2사분면이죠.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사인은 마이너스를 베타 내니까 최종적으로 사인 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뭐야? 덧셈 정리. 그러니까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 이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사인 A 값 알고 있죠? 그다음에 코사인 B 값 알고 있죠? 코사인 A 값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저거를 뭐 하시면 된다는 거 각변환 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ABC가 이해각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ABC라는 각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해각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각삼각형이라는 건 이 각 세 개가 모두 이 세 개가 이것도 모두 이해각이어야 이해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 뭐 똑같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넘어가죠. 자, 646번 보세요. 거리가 1일 때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거리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쪽으로 가셔서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까지 가고 1입니다. 코사인 제곱 베타와 사인 제곱 베타 더하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알죠?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알파 더하면 또 1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 가로 열고 나서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넘어가서 받아주면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니네가 멈칫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내가 잡아놓은 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물어본 게 알파마 베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묶어내고 알파 베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입니다. 요 마이너스는 코사인이 머금으니까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얼마란 거하고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시려면 얘가 6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3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파가 0부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베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두 개를 뺐었을 때의 값은 결국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봐야 되겠죠. 2분의 파이가 알파부터 파이까지고 베타 값이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하게 되면 왼쪽에 최소, 오른쪽에 최대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0이 되고 파이에서 0을 빼니까 파이 값이 되겠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에 있는 값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 자,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개념이 섞여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사실은 좀 풀려고 보면 좀 찝찝합니다. 그죠? 풀면서도 이게 맞나? 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저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고 문제를 다 습득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647번입니다. 자, 탄젠트 x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일단 이 문제상에서 일단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표현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알파 이 코사인 x,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코사인 x에 대한 값은 뭐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지 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탄젠트 알파 값. 그럼 탄젠트 알파 값은 어떻게 써먹냐?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써먹냐 이거죠. 자, 이 부분은 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바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가십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가시고 여기가 알파가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12가 되고 탄젠트니까 여기가 5가 되죠. 부호는 일단 생략하세요. 13으로 들어가십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냥 또 쓰세요. 또 부호를 생략하고 사인 알파는 13분의 5다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4분면을 찾아보시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4사분면이죠. 그러면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하나 살짝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때 이제 x는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요 부분만 덧셈 정리로 펼치면 됩니다. 뭐라고? 사인 x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얼마죠? 13분의 12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겠죠. 요게 누구 사이에 있다? 코사인 x와 이 코사인 x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코사인 x 값을 등식의 양변에 13분의 5 코사인 x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13분의 18 코사인 x가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13분의 12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시게 되면 13분의 5, 13분의 10, 26이니까 31 되겠습니까? 코사인 x가 되어지시겠죠. 자, 그리고 등식의 양변을 뭘로 나누시면 코사인 x로 나누시면 코사인 x가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부등호 방향 영향 안 미치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탄젠트로 바뀌겠죠. 그러면 13분의 12니까 곱하시면 13분의 18 곱하기 12분의 13 탄젠트 x는 13분의 31 곱하기 12분의 13 이해됩니까? 탄젠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약분되면 결국 12분의 18에다가 31을 더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12분의 49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면 막 어려워서 못 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받아 놓으십시오. 자, 다음 이제 밑에 쭈루룩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죠.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형 문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자,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는 보셔야 되고 뭐 하시라고 그랬죠? 펼치라고 했죠. 펼치라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라고 펼칠 수만 있으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자, 그냥 우린 터프 문제만 풀겠습니다. 651번으로 가보세요. 651번. 자, 651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A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5이고 A에서부터 C까지가 2루트 5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A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3K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가 되어지는 3대1의 내분점에 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EC가 루트 5가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상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순서 잡아드릴게. K값 먼저 잡아봐. K값이요? 이러지 마시고 K값 먼저 잡아봐. K값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셔야 돼.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의 길이가 이거에서 이거니까 루트 5마 K 제곱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잡았으면 다시 요렇게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4K가 되니까 그러면 16K의 제곱 플러스 5마 K의 제곱은 20이다. 그러니까 15K의 제곱은 15다. 그래서 K의 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거는 바로 나오죠. 3, 1, 2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K값이 1이니까 결국 이제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됩니다. 3. 그 다음 여기는 1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베타 값은 다 해결됐죠. 그 다음에 알파 값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5, 4, 3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알파에 대한 삼각비 다 읽어지고 오른쪽 작은 삼각형에서 베타에 대한 삼각비 다 읽어지죠. 그렇게 읽어놓고 나서 우리가 풀어내는 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너무 쉽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 지금 테마 정리 뭐 하고 있습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테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깊이감은 별로 없는 문제다라는 느낌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넘어가죠. 자, 탄젠트의 덧셈 정리, 그죠? 여기도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푸세요. 그냥 여기 펼쳐가지고 이 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직접 손으로 한 번씩은 다 풀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보이는 문제 중에 터프 문제 또는 애매한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덧셈 정리에 대한 문제는 그렇구나,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자, 그림 문제 한번 볼게. 등대로부터 9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눈높이가 1.8m인 사람이 등대의 꼭대기를 올려본다. 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등대의 밑부분을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세타마 4분의 파이일 때 등대의 높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뭐 등대가 높이가 뭐 얼마냐 라는 얘기인데 결국 등대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두 개를 더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B값은 어차피 1.8이라고 딱 정해진 거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될 건 A 값이다. 요것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럼 저 A 값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A 값은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9가 되어지니까 이게 세타니까 구탄젠트 세타다.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A 값은 구탄젠트 세타다. 자, 요게 빨리 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자, 잘 보세요. 이걸 빨리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9고요. 9. 여기를 x라고 잡으면 9분의 x는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니까 구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세타마 4분의 파이. 세타마 4분의 파이에서 뭘 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뭘 하냐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 보세요.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마 4분의 파이는 뭐가 되냐면 9분의 1.8이 됩니다. 9분의 1.8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약분하니까 9분의 1.8이면 0.2가 되죠? 0.2니까 10분의 2 얼마가 되는 거니? 5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 놓고 나서 이거 덧셈 정리로 펼치면 되죠. 뭐가 됩니까? 1뿔 탄 알 탄 배 탄마 탄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탄젠트 1입니다. 1이. 그러니까 1뿔 탄젠트 세타 분의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러면 5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5는 1뿔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4 탄젠트 세타는 6이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니? 2분의 3이다. 얘가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27이 되겠죠. 2분의 27 더하기 10분의 18 이걸 지금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 9, 18, 2, 50 그러니까 10분의 5, 7은 35 5인 10, 10, 35, 2, 9, 18이 되어집니까? 그럼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1, 4, 1, 5, 3이 되어집니까? 15.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 안 어렵죠? 그죠?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외우시라고요. 암기 과목입니다. 자, 근데 그나마 하나 중요한 게 뭐다고? 얘라고. 여기는 이제 별표를 치세요. 요거는 이제 모든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의 응용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개념 설명할게. 자 보세요. 뭐 개념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게 나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를 이제 x축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칩시다. 얘는 y는 m-x 플러스 n-라고 봅시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요각을 구하랍니다. 저 세타 값을 구하랍니다. 저 세타를 구하래요. 세타. 갑자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해보래. 뭐라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아 선생님 저거 어떻게 구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되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세타는 외각 베타가 되니까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거기다가 탄젠트를 꽝 입히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근데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누굽니까?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 m이죠. m n 분의 m마 n 다시가 되겠죠. m마 n이 되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타라는 값이 이해각이잖아. 그럼 항상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한번 씌워주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이해각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1 플러스 mn 분의 1 플러스 mn 분의 1 플러스 m 다시죠. 뭐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렇게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자, 좀 이렇게 입에 좀 익혀봐.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그리고 나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했을 때 요런 그림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요거부터 좀 익숙해지고 나서 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매번 요 그림 통해서 이거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지?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 이런 형태의 변형 문제가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터프 문제. 자,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y는 2분의 3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y는 2분의 3, 문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요만큼입니다. 이걸 뭐 잠깐만 세타 원이라고 해볼까? 자, 그다음에 직선 y는 3x와 mx가 이룬 얘가 크기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렇게 생긴 요만큼 있죠. 요거의 크기가 같답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상수 m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선생님 바로 물어볼게. 대답해봐. 그러면 탄젠트 세타 원값은 얼마야? 그죠? 2분의 3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 있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니? 요거는 어떻게 구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의 값은, 그죠?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 플러스 9m은 얼마가 돼? 6 마이너스 2m이다. 됐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 8, 11m은 넘어가서 3이다. m값은 11분의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 되냐? 별 볼 일 없는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머릿속에다가 잘 저장을 해서 한 번에 가자. 이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자,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3분의 1 x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x 플 1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12래. 그래서 PA 값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되십니다. 근데 사실은 니네 딱 느낌이 딱 오지 않냐? 뭐를 구해야 쟤를 구할 수 있을까? 딱 오죠. 요렇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의 요 각에 대한 삼각비 알면 끝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탄젠트 세타 값은 뭐라고요? 이게 두 직선 얘와 얘가 이루는 얘각의 크기잖니. 그러니까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좀 이게 입에 좀 익히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3분의 5가 되어지고 여기는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1이 되어지겠죠. 1. 맞아 안 맞아? 이게 45도야, 45도. 그러니까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12가 되어지면 여기도 12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44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뭡니까 이거? 2루트 13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144 그러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어지니까 12루트 2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저게 해당되어지는 게 얘다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어렵게 우리가 익힐 수도 있어. 왜? 정리를 지금 쫓아오지 못하면, 자, 백악공식 마찬가지죠. 외우셔야 되는데 포인트 드릴게요. 이 백악공식에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얘는 이 세 가지 쭈루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 나는 외우는 게 좀 짧아요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만? 요 앞에까지만 외우셔도 되죠. 왜 앞에까지만 외우면 되는데요, 선생님? 보세요. 사실은 이 뒤에 건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요 상태에 있는 이 값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다가 1마 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다.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그거를 바꿔 대입함으로써 뒤에 두 개가 더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 사인 제곱 세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거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인 2세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2세타, 1마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탄젠트 세타.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다. 코사인 2세타의 변형 문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십니다. 뭐 많이 풀어볼 건 없고요. 터프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뭐 항상 중요한 건 도형 문제니까. 자, 이 보시면 선분 AB, A에서부터 B까지는 5의 지름이다. 이게 지름선이랍니다. 그 다음에 AOC죠. AOC가 4분의 파이랍니다. 이게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분의 파이에 90도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은 얘기가 되어지겠죠. 4분의 파이가 되어지니까. 자, 이때 누구를 구하랍니까? 사인 2세타 값을 구하랍니다. ABD가 사인이랍니다. ABD.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랍니다. 자, 요거 대 뭐를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저기 뭐죠? 사인 2세타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문제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 답 한번 써보세요. 짧게.
그냥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분의 파이라고 알려준 여기를 가지고 이게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정도에 대한 얘기는 다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죠? 자, 지금 우리 지금 이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갔을 때, 그죠? 저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갔을 때 저긴데 이제 우리가 사인 2세타 값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사인 2세타 값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사인 세타 값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죠? 자, 각도를 하나씩 써보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4분의 파이 마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4분의 파이 마 세타. 그래서 일단 삼각비를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니?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거냐, 자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걸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림상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약간 알고 있는 조건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678번 그림만 좀 뻥튀기 시킬게요. 그림이 작으니까. 678번.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알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죠. 45도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결국 루트 2a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루트 2a다. 왜냐면 여기가 a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어지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죠? 세타가 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죠? 루트 2a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OC하고 AD가 90도로 내려왔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파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4분의 파이 마 세타죠. 저 두 개를 더해서 어디로 떨어져야 되니까? 세타로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값이 사인 세타 분의 A는 사인 4분의 파이 마 세타 분의 루트 2A다. 이게 뭡니까?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맞아 안 맞아? 그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니면 뭐 길게 읽어도 됩니다. 길게 읽어도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누구야? A죠. A 이렇게 길게 읽어도 되죠. 사인 세타 분의 A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얘가 2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뭐하고 똑같다? 2루트 2a다. 자 이렇게 약분 쳐서 그죠? 그러니까 2루트 2a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값이 구해져? 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죠? 아마 사인 법칙 쓸 생각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었을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거기다 써놔봐라. 자 작은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작은 삼각형으로 내려와봐. 이렇게 내려오시면 사인 이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스몰 a는 자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얘죠.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얼마다?
루트 2a다. 그러니까 얘는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하고 똑같다? 루트 2 사인 세타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덧셈 정리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루트 2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넘어가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값은 되죠.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어지십니다. 자, 따라서 결국 계산이 잘못됐네요. 자, 루트 2 2분의니까 2분의 3 루트 2죠. 2분의 3 루트 2 사인 세타. 자, 띵띵띵띵 되겠죠. 나누고 나누면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여기 세타로 놓았을 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10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가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분의 1이 되어집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분의 3이 되어집니다. 그럼 사인 2세타 값은 뭘 구하는 겁니까? 2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10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됩니다. 답은 얼마입니까?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신다고요. 이해되니? 됐죠? 근데 뭐지? 그 우리 사인 법칙은 언제 배워? 수1에서 배우는 거야. 수1에서. 그지? 수1에서. 자,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 딱 머릿속에 잡아 놓으시고 뭐 사용했다? 사인 법칙 사용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좀 있으면 이제 끝나죠. 배각 공식, 탄젠트의 배각 공식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탄젠트의 배각 공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하나 있다. 서로 다른 두 점 A점과 B점이 있는데 P점 X, Y에 대하여 탄젠트 2세타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럼 탄젠트 2세타 값은 얼마냐? 결국 탄젠트 2세타 값은 여기 보세요. 자,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원주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은 2세타가 되죠. 여기가 지금 2세타 값입니다. 맞습니까? 저 2세타에 대하여 2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2세타 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꼭 우리가 뭐를 구하지 않아도 되니? 탄젠트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 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냐? 자, B점의 좌표가 알려져 있죠.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어졌습니다. 맞죠? 이렇게. 자, A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가 2세타 값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 동경이 있죠. 요 동경. 요 동경이 가지고 있는 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았을 때 알파라고 볼 수 있죠. 알파. 그 다음에 요 동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동경인데 얘가 베타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베타. 그러면 지금 베타에서 동경 알파를 빼면 2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2세타의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탄젠트 2세타 값을 구하고 싶다는 것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럼 얘는 1뿔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값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때 탄젠트 베타 값은 뭐가 되냐면 탄젠트 베타 값은 요 동경에 대한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탄젠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니까 8분의 6 4분의 3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값이 되어지고 위에 건 뭐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구하는 거는 사실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약간 뭐가 정리가 좀 잘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짚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못 읽어냈는지. 예를 들어서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가 안 보였는지 아니면 중심각까지 와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동경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각이 알파 또 다른 동경이 가지고 있는 게 베타 2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탄젠트 알파 값을 못 구했다든지 탄젠트 베타 값을 못 구했다든지 아니면 2세타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놓았었을 때 거기에 양쪽에 탄젠트를 씌운 값을 못 구했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역으로 추정이 가능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쌤이 뭐는 하고 있습니까? 녹화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덧셈 정리. 요 덧셈 정리는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죠.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뭘 어쩔 때 써먹는 거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알아놓으면 편해. 거의 대부분 덧셈 정리 나오면 교육과정에서 빠르셨으니까 안 가르치는데 그냥 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가시면 자, 얘가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인 x 루트 7 코사인 x가 있죠. 그럼 여기 사인 x 앞에 1이 생략된 거지. 맞죠? 1이 생략됐으니까 1의 제곱 7의 제곱은 8이죠. 그럼 8로 이렇게 묶어내. 그러면 잘 보세요. 8로 묶어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8분의 1이 있고 사인 x가 돼야 원래대로 돌아가죠. 여기는 8이 있고 루트 7이 있어야 원래대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여기까지 생각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8분의 1이라는 값을 잠깐만 뭐라고 놓냐면 자, 코사인 알파라고 한번 놔보세요. 그 다음에 8분의 루트 7 값은 당연히 이제 반대 사인 알파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이 되죠? 사인 x 코사인 알파 이해됩니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x가 되어버렸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8,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을 이렇게 합성을 하면 원래 사인과 코사인으로 갈려있던 걸 합성을 하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단자 부분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되지.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고 8분의 1이 되고 사인 알파는 뭐가 된다? 8분의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건 x값이 전범위일 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8이 곱해졌으므로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흘러가겠니? 8까지 흘러가겠죠. 근데 거기다 뭘 뺐어? 마이너스 루트 2를 뺐지. 그럼 마이너스 8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8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지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졌죠. 아이고야, 루트니까 지금 얘가 8이 아니고 루트 8인데 이 전부 다 왜 이렇게 써놨니?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루트 8로 써야 되니까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빼야 되고 그 다음에 2 루트 2에다가 루트 2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다. 그래서 답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렇게 빼고 받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를 갖다가 합성을 하면 루트 a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때 사인 알파 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뒤에 있는 b 값 데리고 오시면 되고 코사인 알파 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앞에 있는 a 값 불러오시면 된다. 이렇게 합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합성은 해놓고 나면 뭐가 편하냐면 최대값.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최소, 플러스 1을 곱하면 최대. 뒤에 이제 뭐가 붙었다면 거기다 또 더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합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방금 이게 합성이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자. 덧셈 정리 도형에서의 활용. 이제부터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고, 이 테마는 끝이 납니다.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냐라는 얘기들을 좀 갖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잘 표현이 되어지면 이런 도형 문제들도 잘 따라올 겁니다. 한번 쭉 다 정리해 보시고, 안 되는 문제들은 다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챕터 넘어가면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요 부분은 이제 이미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자, 보세요. 강력하게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하나 잡냐면 잘 봐봐. 이렇게 하나 딱 원을 그려놓고 나서 자, 느낌을 잘 살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쭉 접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하나 올렸을 때 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도형 안에는 몇 가지 도형이 숨어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바꿔서 그 다음에 쭉 돌아가서 이쪽 홀을 따라서 오는 부채꼴이 하나 있고 삼각형이 하나 있고 부채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바깥으로 또 흘러나가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도형이 섞여 있죠. 만약에 선생님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이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놓는다고 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걸 S1이라고 놓고 바깥쪽 부채꼴을 S2라고 놓고 그 다음 이거를 S3라고 놓는다고 하면 넓이의 관계는 S1보다 S2보다 S3가 크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S1 값은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S2의 넓이는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세타가 됩니다. 다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1은 날리고 사인 세타,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괜찮죠? 세타 예각으로 보았을 때 얘를 뭐 처리하게 되면 역수 처리하면 세타분의 1이 되고 바뀌어야 되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등식의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1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를 붙이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를 붙이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0으로 갔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 1이죠. 얘는 그냥 1이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1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알아냈습니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은 1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를 또 우리가 엮어낼 수 있냐? 0분의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 값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근데 이미 얘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도 1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냈네요. 뭐를 알아낸 겁니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얼마다? 1이다. 그런데 뭐 요거를 갖다가 헷갈릴 사람은 없잖아. 뭐?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값이다. 그럼 얘가 이제 0 들어가고 위에 값은 1이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얘 값을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고 있자. 하나는 뭐?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 하나는 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해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끼워 맞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네가 별이냐? 그럼 너도 별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별분의 별이 1이 되는 겁니다. 이 별의 개수가 다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여기가 2세타분의 사인 3세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세타에 맞춰야 되니까 답은 2분의 3 원래 값 1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요런 거에 의해서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제발 부탁이니까 이 삼각함수의 극한은 자, 그냥 이 머릿속에다가 자, 이게 다야, 이게 다. 이게 다라고. 이게 다. 표시 좀 해놔 봐 거기다가. 아직 안 해온 사람들. 자, 어디까지 접선의 방정식 나오기 전까지는 암기 과목이라고 했다. 외워라. 그리고 외워서 적용해라. 알겠지? 미적은 어디까지가 빨리 와야 돼? 접선의 방정식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 책으로 따지게 되면 쭉 넘기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뒤에 접선의 방정식.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가 암기 과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앞에까지가 암기 과목.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뭐야? 다시 수투입니다. 수투. 수투에서 배웠던 이론에다가 앞에서 배운 암기 과목 적용시키면 끝나. 알겠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 오면서 힘을 빼서 미적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못된 사람들이야. 여기까지는 굉장히 빨리 오셔야 돼. 빨리. 그리고 진짜 힘을 써야 될 거는 접선의 방정식부터 그 애워놓은 걸 적용해서 수투의 이론을 적용시키는 그 과정.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4점짜리는 그 뒤에서 나온다. 앞에 거는 3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충 감이 잡히죠. 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엉거서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너네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해서 그게 뭐다라는 거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x분의 사인 1부터 n까지는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2 이항분리 시켜서 답 쓰면 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거든요. 네. 뭐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x분의 1마 코사인 x가 0이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 선생님 저게 0이 됩니까? 라고 돼 있잖아. 그지? 실질적으로 x가 0으로 갔을 때 이 구조물은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그지? 자, 두 가지로 파생해서 설명을 해볼게. 0분의 0꼴이니까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분모 미분 치면 1, 분자 미분 치면 사인 x 0 들어가니까 0이죠. 이렇게 해서 로피탈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x분의 자 1마 코사인 x로 나와져 있는 건 마치 뭐 하듯이 유리화하는 느낌으로 합차 공식을 유도해서 1뿔 코사인 x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뿔 코사인 x 값 분의 얘가 1마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x니까 사인 x, 사인 x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이라는 거 다 아시죠? x가 0으로 가면 2분의 근데 앞에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분의 0 그래서 0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물론 로피탈 쳐도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뿔 코사인 x 생기죠. 위에 건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 다 알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써집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의 제곱 곱하기 1뿔 코사인 x분의 1이다.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이죠. 그럼 1의 제곱 곱하기 1, 0 그러니까 2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죠? 자,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1풀 코사인 AX, 1풀 코사인 AX, 1풀 코사인 AX 다 똑같은 방법이 근데 좀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 2분의 A제곱, 2분의 A제곱 뭐 이렇게 외워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세타의 3제곱분의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저건 왜 저렇게 되냐고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세타의 3제곱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3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죠. 3제곱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세타의 3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묶어내고 1마 코사인 세타 이해됩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날리고 가세요. 뭘 날리고 가냐면요. 사인 세타 밑에 세타가 깔려있으면 1이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세타 3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타 하나 주고 세타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얘하고 얘는 1로 날리세요. 그리고 1마 코사인 세타 옆에다 1뿔 코사인 세타 여기도 역시 1뿔 코사인 세타를 만들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아까 밑에 있던 제곱하고 만나서 또 1 되죠. 그럼 남는 건 여기에만 집어넣으면 되죠.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장하겠습니다. 계속 어디까지? 자 문제가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삼각함수의 극한하고 그죠 지수로 오고 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쭉 다 확장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빨리 만약에 마플 시너지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사람은 개념 원리로라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개념 원리라도 어디까지? 접선의 방정식 앞에까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자 중간중간 도형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도형 문제들 잠깐 보류해놔도 좋습니다. 대신 미분법까지는 무조건 정리가 끝나셔야 됩니다.